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신호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공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신호함수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대표적인 신호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신호에 관련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간단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의 종류들을 이렇게 6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이게 꼭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신호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호 예로 좀 국내 최대 전력 부하의 신호를 보고 있고요. 옆에는 전형적인 심전도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죠. 자, 이런 신호들은 여러 개의 신호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도 차후에 푸리에 급수나 푸리에 변환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의 형태입니다. 신호는 다양한 형태 또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음성 신호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음성 신호를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신호를 바꿔서 서로 통신하잖아요. 또는 테이프에 자기 신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요새 뭐 CD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이제 이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신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 좋은 점은 측정이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전기전자 회로나 컴퓨터 등에서 다양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제 신호 말고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뭐 시스템이란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배웁니다. 뭐 각 분야마다 시스템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스템의 정의는 결국은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뭔가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입력과 그 다음에 처리와 출력의 이 세 가지 단계를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을 우리는 보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정의를 한번 보죠. 특정한 목적, 뭐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에 맞도록 신호를 입력하고 그 신호 입력받은 신호를 조작 처리한다는 얘기죠. 뭐 교환할 수도 있고 변환할 수도 있고 가공할 수도 있고 추출 또는 전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신호로 만들어내는 장치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죠?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기, 공정, 알고리즘 등의 특정한 각종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집합체다. 그죠?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어떤 동작 규칙, 이게 처리죠. 이것이 명확히 기술되면 우리는 기술되는 것을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 fx는 y 이렇게 쓸 때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이고 이것이 처리하는 과정이죠. 자, 신호 처리. 원하는 목적에 알맞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신호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환, 변환, 가공, 전송, 저장 등에 필요한 작용을 가하는 행위를 신호를 처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로부터 원하는 특정 정보를 뽑아내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고, 합성은 조절 신호에 의해서 원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고, 변화는 신호를 한 물리적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것이 시간에 관한 함수를 주파수에 관한 함수로 변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필터링. 다양한 성분의 입력값들이 들어왔을 텐데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만 걸러내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서 동굴문은 이제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음성을 통해서 열게끔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 음성으로 하지만 주위에 바람 소리가 크다고 하면 정확히 안 들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소리만, 사람 음성만 뽑아내는 게 요게 필터가 되는 거죠. 필터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필터링. 그러면 암호 해독기. 말 그대로 여기 동굴문을 열 때 요런 문장을 넣어야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맞는지. 그 다음에 뭐 음성 합성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제 그 동굴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음성으로 나오겠죠. 출입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문을 열려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성에 의해서 기계의 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보안 저 동굴문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로 구성 요소마다 설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자, 뭐 그것을 요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동굴문의 보안 시스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도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처리 과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신호 영역을 표현하고 주파수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xt, 이제 신호를 보통 xt로 합니다. 시간에 의한 함수죠. 자, 요것을 주파수는 보통 대문자로 해서 이게 w로 이제 쓰는데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파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주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주파수를 신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 시간이 함수의 변수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구해지는 신호가 되겠고. 자, 이것으로 어떤 정보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바로 함수의 변수가 되는 거고요. 시간 영역에 대한 이런 것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에서 좋은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의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형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시간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간 함수로 나타낸 거고, 이거를 스펙트럼,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게 되면 신호의 주파수 성분이 주파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음성이, 요런 신호가 요런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게 시간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코사인 형태로 신호를 받았구나, 이렇게. 근데 이것을 주파수로 바꾸면 임펄스 신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파수의 크기가 얼마고 얼마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시간에 의한 함수를 주파수에 의한 함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푸리에 변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결국은 시스템 수학적인 모형,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규정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여기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연속 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속 신호.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정의가 됐다. 매 t값이죠. t값에 대해서 y값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는 정확한 정의가 이거예요. 어떤 t라고 하는 요점에서 t1이라고 하는 요점에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t1보다 조금 큰 거, t1보다 조금 작은 거에
이 함수값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세 개의 값은 틀리죠. 근데 이걸 아주 가까이 가면 이것도 계속 밑으로 내려올 거고 이건 계속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진다 이거죠. 얼마큼 가까이 가면 리미트 입실론이 0으로 가까이 가면 거의 0에 붙으면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진다. 이럴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속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때 우리 일반적인 건 다 연속이겠죠. 근데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점에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연속 신호와 불연속 신호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 신호의 종류입니다. 이제 전형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호가 전형파입니다. 이제 코사인파죠. 등속 회전 운전체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회전하는 건데 등속으로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것의 위치를 시간에 의해서 그리면 이걸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폭과 위상과 주파수가 나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또는 이 식을 통해서 세 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딱 보니까 뭐예요? 진폭은 A.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 그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삼각함수에서는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가 개수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개수가 아니고, y절편이 있으면 또 이제 최대값은 아니겠네요. 여하튼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요게 진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요 뒤에 있는 것이 위상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이 위상이고, 요 앞에 있는 거, 여기 코사인,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보통 표시하는데, 뭐 c 여기 d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자, 여기에 우리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렇죠. 주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요것이 주파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t는 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w라고 하면 그거는 주기분의 2파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도 표현한다. 자, 요거를 잘 보시면 주기하고 주파수는 역수관계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파이를 약분해주면 t분의 1은 f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w가 2파이 f다. 이게 각 주파수고 이건 주파수거든요. 어떤 책은 각 주파수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그냥 주파수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신호가 있으면 이 신호를 통해서 진폭과 위상과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폭의 개념, 위상의 개념, 주파수, 각 주파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위상을 구하는 문제인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어서 자, 코사인은 사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기 1인 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아라 이거죠. 그 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요거 찾았더니 뭐예요? t1이 1이고 요거 찾았더니 t1이 2고 요거 찾았더니 뭐예요? 음수 쪽에 있죠?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이게 위상은 아닙니다. 자, 위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마이너스 주기분의 t1 곱하기 2파이예요. 말 그대로 요것이 주기라면 t가 2파이가 주기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t1이 위상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요거의 주기는 뭐예요? 1에서 6까지 여기까지가 주기죠. 한 바퀴 도는 거죠. 여기 7 빼기 1이 6이니까 t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신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주기가 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기가 6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요 앞에 있는 거는 공식에 의해서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신호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진폭이고, 요건 각주파수고, 요것이 바로 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형파였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전형파는 코사인이죠. 근데 코사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인을 생각할 수 있죠. 아, 여기 좀 잘못 나온 거죠. 사인입니다. 사인.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자, 여연파는 사인입니다. 전형파는 코사인이고, 여연파는 사인이고, 그래서 사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자, 뭐 알고 있겠지만 유상이 얼마예요? 여기 유상이 3분의 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파수가 여기 얼마 있어요? 각주파수가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진폭이 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4가 된 이유는 Y축으로 1만큼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호 함수입니다. 부호 함수. 부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양수일 때는 1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요게 부호 함수입니다. 자, 이런 부호 함수는 요게 지금 지수 함수거든요. 지수 신호. 뒤에 언급이 될 건데 이 지수 신호를 요 A 값을 계속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이제 좀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A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요 실수 지수 신호가 부호 함수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요거 UT라고 되죠. UT. 요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단위 계단함수입니다. 계단함수.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단위 계단함수인데 요건 뭐냐면 요런 그림을 단위 계단함수라고 합니다. 스위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켰을 때는 1, 그리고 스위치가 꺼졌을 때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신호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신호가 있는데 나는 여기만 보고 싶어. 여기만. 그죠? 그러면 이걸 곱해주면 여기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나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보고 싶어요. 여기만. 여기 이 중간에 여기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단위 계단함수를 이렇게 t축으로 이렇게 t0만큼 이동해요. t0만큼 이동한 요거. 이게 이제 t0만큼 이동한 건데 얘하고 곱해주면 얘하고 곱해주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냥 단위 계단함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를 어떤 특정 지역부터만 보고 싶다. 여기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것을 곱해주면 이렇게 잘려진 T0부터의 신호
이후의 신호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계단 함수는 기존에 있는 신호의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t0 이상부터 쭉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t0부터 t1까지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수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 또는 실수 지수 신호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예요. y절편이 1인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이런 형태죠.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으면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만약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게 y는 2의 마이너스 2x다. 그러면 그림이 거의 똑같아요.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 여기 1이에요. 그죠? 이거에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음수는 버리고 ut를 곱했습니다. ut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신호였죠. 그래서 양수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럼 얘랑 두 개 곱해주면 양수 부분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호가 t나 음수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왜? 시간이잖아요. t가 시간이기 때문에 t는 항상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배제하려고 이 단위 계단 함수를 곱해준 겁니다. 자, 사각파 또는 구형파라고 얘기하는데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각파라고도 하고 레탱귤러 펄스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자, 결국은 이런 형태를 사각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요 간격이 1이라고 하면 렉탱글 t라고 씁니다.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렉탱글 뭐예요?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여기 지금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플러스. 자,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1로 커지면 요 안에 있는 여기가 t죠.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개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렇게 쓰는 렉탱글이 기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요렇게 모양이 비슷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의 정의가 이거고요. 요거는 그 외에는 다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다. 그럼 요 분모에 타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뭐 요거의 그림들은 다 그릴 수가 있겠죠. 2a니까 분모가 2a이면 여기 a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자, 이거의 그림은 결국은 뭐냐면 요거의 그림이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단함수를 두 개 빼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a 요거거든요. 요거는 플러스 a 요거예요. 그럼 요 신호에서 요 신호를 빼주면 둘 다 1이잖아요. 그럼 이게 0되죠. 0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요 사각파는 결국 두 개의 계단함수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웠지만 풀의 변환을
이게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풀의 변환이 이제 8장 4절, 3절에 있을 건데, 풀의 변환을 하게 되면 요 사각파는 요런 주파수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요런 주파수로. 이거는 다음 풀의 변환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게이트 신호로 이용하거나 신호의 부분 추출에 활용되어진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난 요런 신호에서 0에서부터 2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사각파를 곱해주면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하는 부분만 보고 싶을 때 사각파를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거의 그림이 지금 요거의 그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레탱글 2분의 t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를 t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1만큼. 2로 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0으로 이동한 거고. 그래서 이게 t-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렇게 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를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 사각파를 단위 두 개의 단위 계단함수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임펄스 함수입니다. 델타 함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사각파에서 이 사각파에서 요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요 델타 함수에다가 신호함수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요.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x가 0일 때의 값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이에요. 요 때의 요 함수를 델타 함수라고 하는데 이 델타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어떤 특정 시간에 뭐예요? 신호를 알고 싶을 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델타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요 델타 t는 0일 때는 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0입니다. 당연히 그런 이것 때문에 사실 이거 곱해주면 저기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델타 함수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전체를 적분해주면 이게 1이 돼요. 이건 사실 정의에 가깝죠. 그리고 이거는 요거의 그림을 이렇게 0쪽으로 가까이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 t하고 t 물론 여기에서 봐도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y축 대칭인 거죠. 함수가. 자, 그래서 요 델타는 t가 0일 때만 존재하고 면적은 1이고 그 y축 대칭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 램프 함수입니다. 단위 램프 함수. 자, 이거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R로 쓰는데 램프에 R자를 써서 RT는 뭐냐면 S축에서는 Y는 X의 그림, 즉 이렇게 직선의 그림이에요. 여기 T이기 때문에 T의 값을 갖는 거고요. 움츠릴 땐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건 뭐 0이니까 상관없고 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뭐냐면 단위죠. 단위 계단함수. 즉 단위 계단함수를 적분하면 램프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샘플링 함수와 싱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요 분모에 t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음수는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양수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원래 양수였고 이 t가 0에 가까이 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t가 커지면 점점 좀 작아지는데 작아지면서도 얘가 양수가 될 때가 있고 음수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함수고요. 이 샘플링 함수에서 요 t 값 여기 이제 파이에서 x좌표를 갖는데 자, 이 파이를 1로 바꿔주고 싶어요. 즉 뭐냐면 여기 t 자리가 파이 t가 되면 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t 자리에 파이 t를 넣으면 요것을 우리 시크라고 얘기합니다. 싱크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싱크 함수고요. 자, 요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샘플링 함수, 요거 샘플링 함수는 SA라고 쓰고 t는 뭐예요? t분의 sin t예요. 그러면 이 샘플링 함수하고 시크 함수의 관계는 뭐냐? 이 t 대신에 파이 t를 넣으면 싱크 함수가 된다. 그죠? 샘플링 함수 안에 싱크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트라이앵글 해서 TRI로 쓰기도 하고 아까 사각파 할 때는 렉이라고 썼던 것처럼 자, 그리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t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요거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t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 쪽에선 요거, 음수 쪽에선 요거. 이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의 그림이 바로 요거의 그림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 밑에, 요건 t 밑에 이제 1이 있는 거고, 1이 있는데 여기 1이 있네요. 아까하고 좀 차이가 있죠? 사각파는 1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자, 여기 a라고 돼 있으면 요걸 이제 늘리는 거죠. 여기 a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트라이 삼각펄스 함수는 뭐냐면 계단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 계산해 보면 램프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삼각파의 그림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식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이 삼각파로 이루어진 주기함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풀이의 급수로 표현하여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기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기함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풀이의 급수는 뭐냐면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주기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프리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가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이렇게 코사인 함수 전형파가 있죠. 이 전형파가 있으면 여기에서 주기를 구하는 방법 여기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앞에 있는 개수 있죠. 요 개수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이 파이를 요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주기가 된다. 이건 뭐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거이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주기함수의 합이 있을 때 합해진 요 st가 있을 때 이 st가 주기함수인지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가진다면
그 주기는 얼마인지 구해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두 개의 주기 신호의 합이 주기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언제 되느냐? 두 개의 신호가 유리수, B가 유리수일 때, 그러니까 T1분의 T2 또는 T2분의 T1 요것이 유리수라면 주기 신호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A번 보시면 이렇게 딱 보니까 두 개 다 주기 신호예요. 여기 S1의 신호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일을 자, 여기 뭐 이렇게 원래는 주기는 이렇게 쓰는 건데 2파이이고 분모는 3분의 파이 약분해 주니까 얼마가 돼? 6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S2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T는 2파이가 분자로 가고 분모가 2분의 파이 그래서 얼마가 돼? 4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뭐 6분의 뭐 T2분의 T1 뭐 T1분의 T2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4분의 6 요거는 뭐예요? 유리수죠. 그럼 유리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이거 파이가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있으면 그렇죠. 파이는 무리수기 때문에 여하튼 뭐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하고요.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주기 신호가 안 되겠네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이기 때문에 주기 신호가 되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신호를 곱해요. 주기를 곱해요. 그리고 요거 밑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써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주기 신호가 된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두 개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죠.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쉽겠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주기가 되는 걸 예를 들었네요. 근데 제가 이제 C번을 한번 해볼게요. C번. C번에서 X1의 신호는 뭐예요? 2파이분의 아니죠. 분자가 2파이고 3분의 파이 약분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X2의 신호는 뭐가 돼요? 2파이가 되고 D에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4파이가 됩니다. 자, 뭐 이거 T1이고 T2라고 하면 뭐 T1분의 T2든 T2분의 T1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4파이분의 6이 되죠. 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무리수예요. 왜? 파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는 유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예요? 주기함수가 주기신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신호가 안 되니까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호의 종류, 그 다음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이라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수학에 초점을 두고 이번 학기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신을 배울 때는 거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게 뭐 계산기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이 될 건데 그거의 백그라운드 신호는 이런 거고 이 신호를 통해서 신호함수를 통해서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신호가 무엇인지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